미국이 지금 잠시 멈춘 상황이고 무기 잠깐 떨어졌다는 소리 너무 일리 있어 보여요. 무기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무기가 안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13일 동안 왜 싸우고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이 전쟁에 가성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란 미국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서로 샤플되는 순간부터는 제대로 꼬이는 건데 지금 하나의 좀 방으로 들어갔어요. 계산되지 않는 다른 게임을 지금 미국이 겪은 거예요. 보세요. 호르무즈해하고 바들만데브 동시에 좀 막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지금 약간 유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코로나 시절이 더 질 수도 있어요. 지금 예멘이 어제도 거기 때렸는데 사우디 때렸어요. 아람코 시설들 때렸어요. 예멘에서 내전이 정식이 됐는데 정식보다는 휴전이죠. 그때 이제 어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를 만들었지만 뭐 무슨 위원회 후티로 볼 수 있는 사람 2명이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후티가 아니었는데 후티가 그걸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방부를 가지고 가겠다는 대가로 그걸 인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지금 후티한테 있어요. 수도가 후티한테 있고 국방부도 후티한테 있지만 아직도 예멘 안에서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우디의 눈치를 보는 세력도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눈치를 보는 세력도 있고 아직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IS 알카이다랑 같이 움직이는 세력도 있어요. 이 정식하는 과정에서 이 구성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합의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후티는 이제 더 이상 이란으로부터 군사 지원 안 받겠다 이거예요. 물론 나머지 세력들도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군사 지원 안 받겠다. 하여튼 그거는 좀 약간 복잡한 부분이었는데 거기로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나에 있는 공항은 통제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멘에 가려면 남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아덴에 가요. 그것도 이제 몇 개 나라에서만 이렇게 인터넷 스카이스캐너 옐로우 풍선 그거 아니고 직접 그 회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합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아픈 사람들이 사나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아픈 사람들을 이란에 데리고 가겠다는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다가 비행기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란에 데리고 가고 그 계기로도 이란에 있는 장례식에다가 참석하려고 후티 반군의 이제 고위급 인사들도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란에 갔어요. 이제 이란에 갔는데 일부가 치료받고 다른 비행기로 오고 일부는 그 장례식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첫 비행기가 왔을 때 그 사우디가 니네들 지금 우리 알고 있었던 서로 약속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 예멘도 이 사람들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없다. 아니 가기 전에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거 다 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 첫 비행기가 왔을 때 딴지를 걸었어요 사우디가. 근데 예멘도 이건 너 알 바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신경전이 있었는데 두 번째 비행기 왔을 때 또 오니까 사우디가 공격했어요. 사실은 제 알기로는 그 비행기 좀 약간 맞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가 맞았는데도 다른 데다가 좀 안전적으로 착륙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후티 반군이란 말도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후티 애들 중에서 한 명이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그 위원회에다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했지 건들리지 말라고 왜 건들려서 해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이 계기를 지금 도진 거예요. 지금 바들만데 폐업에서는 사우디 선박들이 지나갈 수가 없대요.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좀 약간 쌍방으로 공격을 하다가 막판에 다시 지티기를 쓴 거예요. 후티가 아람코를 때렸어요.
지금 살짝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바돌 맨데브에서 사우디 상대로 봉쇄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건지 봅시다.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때렸어요. 카스피해에서 때렸어요. 카스피해에서도 이런 아수라장이 되면 그럼 아제르바이잔 아니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미국 회사들은, 영국 회사들은 어쩔 거냐. 그 쉐브론이 제 알기로는 카자흐스탄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카예브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원래 예전에는 이 나라들은 러시아 꼬봉이들이었어요. 토카예브 가가지고 푸틴한테 이제 좀 적당히 마무리하시죠.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카자흐스탄이 가서 러시아한테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시죠. 이거는 거의 정파리가 자무식한테 영화 가지노, 드라마 가지노를 보셨다면 아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 타짜에서 코니가 변경장한테 적당히 하시죠 하는 걸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국 이란 전쟁이 시비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셔플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이란 미국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서로 셔플되는 순간부터는 제대로 꼬이는 건데, 지금 하나의 좀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가 공개적으로 말해서 그래 우리는 카스피에서 때렸다. 뭐 추측도 아니에요. 본인들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로부터 이란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그럴 것을 계속할 것인지 지켜봐야 돼요. 이대로 가면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대로 안 가기를 바라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 이제 MOU가 맺어졌지만 MOU 내용을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너무나 이란한테 유리한 걸로 보여요. 제3의 입장에서. 물론 이란 안에서도 MOU 내용을 우리가 미국한테 빼앗긴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좀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MOU 내용이 상당히 이란한테 유리한 걸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MOU가 실행 가능할까? 너무나 불안해 보이는데, 이런 고민들이 그때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들의 결대로 가가지고 결국 MOU가 깨진 거예요. 이제 MOU에서 제일 먼저 깨지는 부분이 레바논이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많은 전문가들도 레바논 때문에 MOU가 깨질 거라고 봤었는데, 레바논보다는 MOU가 깨지는 포인트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있었던 선박들의 동행 문제였어요. 이제 MOU에 있었던 조항을 제5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란이 해석하는 거하고 미국이 해석하는 거는 달랐어요. MOU 조약을 보면 이제 60일 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이란의 컨트롤 하에서 뭐 빠진다, 동행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부 배들이 오만에 가까운 구역을 통해서 미국의 주도하에서 호르무즈해협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란이 경고를 했고, 경고를 안 들어주니까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의 답변으로도 미국이 이란한테 공격을 했고, 거기로부터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해석 차이가 뭐냐면, 이란이 하는 말이 여기서 니네들도 인정하는 이 서류에서는 60일 동안 우리 컨트롤 하에서 배들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나간다 인데, 그러면 니네들이 여기서 니네들 위반하는 거 아니냐. 미국도 하는 말이 뭐냐면, 오케이 너네 컨트롤 하에서 나가는 거 오케이인데, 근데 너의 구역에서 이겠지, 너의 영해. 근데 네가 공격했던 그 배들이 너의 영해 아니고 오만의 영해였어요. 너는 거기에다가 컨트롤 하겠다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란도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조약에서는 누구의 영해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호르무즈해협 통틀어서 잡아서 나온 얘기인데
너의 영해, 오만의 영해 어디 있어요? 이번에 미국이 아니 국제법에서는 굳이 너의 영해, 우리의 영해라는 거를 또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터졌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해석 차이로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문제가 터졌지만 항상 이란이 그 배들을 공격했고 미국도 그 대가로 가서 이란의 바닷가를 공습했고 또 이란이 거기에 대가로 바흐라인하고 쿠베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건 때는 또 미국이 가서 이란의 이제 바닷가에 있었던 이란의 군사 기지들을 공격했고 이란도 거기에 대가로 바흐라인하고 쿠베이트를 공격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이란 본토를 때리다 보니까 이란이 이번에 가서 요르단을 때렸어요. 자, 이번에 요르단을 때렸을 때 미군이 죽었어요. 미군이 죽으니까 또 이번에 유턴할 수 없는 길이 열린 거예요. 복수를 해야 돼. 미군이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3일 걸렸는데 그 13일 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에 다시 봉쇄라고 선언을 했고 13일 걸렸다가 지금 멈췄는데 그렇다면 왜 멈췄는가?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해석도 없어요. 지금 누가 대안에 설명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보도를 인용을 해야 되는데 장거가 떨어졌대요. 네, 특히 방공 미사일 많이 떨어졌대요. 이란이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막아줄 만한 방공 미사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잠시 멈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 달의 요약은 이 정도입니다. 왜 멈췄는지에 대한 갑자기 왜 멈췄는지에 대한 다른 보도가 없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엔에 있었던 그분도 얘기하다가 정권은 트럼프 때 이번 전쟁 때 이렇게 무기들이 많이 소비된 거 아니고 바이든 정권 때 후티 반군이란 싸울 때도 많이 소비됐다. 그래서 기자가 역질문을 해요. 거기서 그 영상을 보시면 그러면 창고가 떨어졌다는 거 맞네요 했더니 아니에요. 아직도 무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판에 이렇게 말을 돌렸는데 지금 미국에 나온 언론에 나온 대다수의 보도는 창고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리가 있는 거 뭐냐면 그동안 미국의 중동 전쟁들을 보시면 미국 주도하에서 연합군들이 합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중동에 있었던 무기들은 미국이 단독적으로 전쟁을 가할 그 계획에 맞게끔 무기가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누구랑 붙으면 최소 우리 동맹국 몇 개가 오겠지. 최소 한 두세 정도는 오겠지라는 그 계산에 맞게끔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이 혼자서 전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 창고 떨어졌다는 소리 너무 일리 있어 보여요. 물론 여기에다가 반박을 하는 기사를 펜타곤이 낸다면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된 납득될 만한 보도가 안 나왔어요. 내일 모레 나온다면 그건 이제 그때 다시 그 보도를 우리가 재보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래서는 없어요. 이란이 했던 얘기 그리고 전문가들 했던 얘기 뭐냐면 이란이 당연히 많은 공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공장들이 많이 부셔서 생산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미국에 있었던 보도들을 보면 공군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육군이 들어가서 때려야 돼요. 육군 없이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장들이 이제 다 산들 밑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공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란이 아직도 늘어나고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물론 이란에 나오는 보도들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라면 완전히 이제 친이 이란 방송이 되는 건데 그분들 말로는 우리의 무기 생산량이 4배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근데 확실한 거 뭐냐면 이란이 아직 최근에 썼던 무기들을 안 썼어요. 왜냐면 거기는 미국이랑 좀 약간 다르게 열심히 싸구려 드론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요. 그러다가 더 좋은 거 개발이 되면 그동안 생산했던 거를 다 창고에다가 두고 새로운 거를 이제 열심히 개발하다가 또 새로운 거 개발되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란이 2013년, 14년 때 만들었던 미사일들이 다 소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개발했던 무기들이 이제 예전에 그 1년 전에 이스라엘랑 붙을 때 갑자기 그 사이렌이 안 울리고 이스라엘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사용했던 그 미사일이 아마 최근에 개발한 미사일인데, 이란은 생산력에 있어서는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이 전쟁이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전쟁인데 전쟁 장소가 이란에 가까워요. 전쟁할 때는 운반이라는 것도 하나의 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 전쟁이 이란한테는 그런 차원에서는 불리하진 않아요. 제가 또 오늘을 오면서 기사를 좀 뒤집어 봤는데 그 미사일 하나가 400만 달러이래요. 미국이 만드는 그 미사일 하나가. 근데 그 미사일을 기사에도 따르자면 미국 측에서 나온 기사예요. 1200개 썼대요. 자, 1200개의 400만 불의 미사일이라면 한국 돈으로 한 5조 원, 6조 원이거든요, 그거. 근데 이란이 그 미사일 하나 대가로 뭘 써요? 2만 불도 안 되는 싸구려 미사일을 써요. 지금 이란의 경제가 미국 경제랑 절대로 그 경쟁할 수 없는 경제력이에요. 그건 인정인데, 근데 이란이 미국이 쓰는 무기보다 훨씬 더 싸구려 무기로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어요. 여기로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산되지 않는 다른 게임을 지금 미국이 겪은 거예요. با رژیم صهیونیستی کاملا هماهنگ و همکار هست. 그러면 맞아요. 미국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오만이 이란이랑 접촉을 했다는 거 맞는데,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호르무즈 니네들 알아서 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뭐야? 이 13일의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터진 건데 그 냅두고 빠진다면 그렇게끔 만드는 거 뭐예요? 그러면 무기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무기가 안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13일 동안 왜 싸우고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이 전쟁에 가성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그 영상, 그 사진 올려봤자 안 먹혀요. 오히려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 좀 약간 의구심을 들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형이라 모시고 있는 건데 형님이 왜 이리쇼? 그런 느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기사에서 다른 말도 있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끝부분인가? 아니면 그 기사의 후속 기사인지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 아주 강력한 나라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국의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말을 써요. 막판쯤에는. 아니, 결론적으로 미국이 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에 한계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한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다가 미국의 한계에다가 부딪힌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이 지켜줘야 되는 나라들, 자기 동맹 체계들이 있어요. 다 거기에 맞게끔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제 외교 전략이 있는데 한꺼번에 깨져버렸어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아니, 한국에 있는 사드들 왜 가요? 중동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없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미국 역사상에서 제일 지지를 못 받은 전쟁이 이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야당 대표들 중에서 라일 라피디 했던 말처럼 나타냐후 총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로비가 강해도 오하이오에 있는 그 중상층 미국 시민이 석유를 꽂을 때 돈을 얼마나 냈느냐가 100억 안에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놓쳤다. 뭐 물론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거는 이제는 가성비 따지지 말고 과오를 살려야지.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약간 끝장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암만 강력파이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리면 결과가 뻔하니까 이거는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 마무리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세력 간에 있었던 균형 중도를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J.D. 벤스 부통령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그 MOU를 만들 거라는 상상 1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전쟁이 끝까지 갈 것 같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백악관에 그러신 분들이 있네.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들이 사퇴하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그것도 좀 약간 너무 실망스러운 건데, 우리 워싱턴에서 이 라인 간에 있었던 중돌들을 빠삭하게 알만한 한국 기자가 없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도 사실 몰라요. 미국에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그냥 추측이에요. 미국에 있는 언론사를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한 거지, 그걸 이제 미국 기자들이 쓰잖아요. 아니야. 우리 한국 기자가 거기 가서 본인이 직접 냄새를 맡고 백악관 출입을 하면서 그 기사들 나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중간 선거 이후에 전쟁이 개시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지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 중간 선거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완전 완패이면 오히려 전쟁이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완패이라면 민주당 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만 놔두진 않을 거예요. 상의원, 하의원 숫자가 진짜 올라가면 미국 국내 정치가 너무 시끄러울 건데, 근데 적당한 수준에서 패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다음에도 대선 출마하겠다. 뭐 물론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동지들이라든가 다음 대선 때도 공화당이 이겨야 되니까 이란 전쟁의 다른 양상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선거 결과는 이란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아니, 너무 생불리한 거라면 그럼 이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얘기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상의원, 하의원 너무나 압도적으로 다수가 돼버리면 탄핵 절차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적당한 수준에서 불리하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대선을 위해서 이란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란 문제를 더 강력하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석유가 올라갈 때마다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인위적인 거잖아요.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이건 진짜 답이 없다고 하고 사치기를 하고 다음에 뿌리면 완전히 이제 약간 유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코로나 시절이 더 질 수도 있어요. 보세요. 호르무즈 해보고 바들맨데브 동시에 좀 막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변에서는 빠질 데가 없어요. 바들맨데 막아버리면 위에는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물건들이 유럽에 있었던 물건들이 아시아 갈 때는 원래 수에즈 운하 바들맨데브를 통과해서 갔었는데, 그러면 희망의 봉을 돌아서 갈 건데, 그럼 물건을 늦게 가고 공장들에서 물건들을 늦게 나가고, 그럼 이대로 가면 1929년에 있었던 그 대혼란인가? 그런 거 더 질 수도 있어요.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왜냐면 오로지 여기만 전쟁하진 않아요. 또 다른 서기 대강국 러시아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